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어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서산시 지곡면의 한 도로에 서 있던 35살 김모 씨가 바람에 날아온 물체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홍성에서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천안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도내에서 모두 46건의 강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충남에서 431헥타르에 걸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잠정 집계한 저온 피해 규모는 배를 비롯한 과수 404헥타르, 인삼과 담배 등 특작물 25헥타르, 채소 2헥타르 등 431헥타르입니다. 특히 영하 2도를 밑돈 이상저온 탓에 개화기를 맞은 배 꽃봉오리가 흑색으로 변하고 암술이 고사하는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어린 과일이 맺히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이후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봄비로 충남도 내 저수지들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봄철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가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의 최근 2개월 강수량은 155.3mm로 평년의 174% 수준이며 저수율도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유역 면적이 작아 저수율이 다소 떨어지는 일부 저수지는 물 채우기를 계속 진행하고 물 절약을 위한 집단 모처리 설치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죠. 이번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대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후보마다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예비후보는 대전 발전의 시발점이 됐던 철도 산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다시 추진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북 오송을 잇는 철도산업 슈퍼클러스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남선과 경부철도가 갈라지고 있고 KTX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우리 대전은 이런 철도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유성구청장을 역임한 허태정 예비후보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완성시켜 그 효과를 원도심으로 확대해 경제를 살찌우겠다는 각오입니다. 대덕특구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집중 육성하고 이 산업이 원도시까지 확산되어져서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과 주변 지역을 묶은 초광역 대도시권을 해법으로 제안한 동시에 시민 소환제와 소송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시장이 잘못하면 시민의 뜻에 따라서 곧바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소환제, 또 세금을 축내면 시장이 책임을 지는 시민 소송제. 자유한국당 박성효 예비후보는 새 성장 동력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꼽으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둔산 지역 재정비를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고밀화, 고층화시켜서 그 공간에 공원과 주차장 등을 확보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을 전면 수정 개편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예비후보는 임기 내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한 첫 단계로 유치원 무상 보육을 앞세워 150만 명이 붕괴된 대전에 젊은 층을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무상교육은 청년들이 모이게 위한 하나의 투자입니다.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제 10만 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모여야 됩니다. 정의당 김윤기 예비후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와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을 매달 10,000원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별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경선에서 대전시장은 박영순, 이상민, 허태정 등 3명이, 충남지사는 복기왕 양승조 양자 대결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50%씩을 더해 후보를 정합니다. 3인 경선으로 진행되는 대전시장 후보 선출은 1위 득표자가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경선 후보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치열한 홍보전에 들어갔습니다.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세종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충재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충재 전 행복청장은 최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만나 출마 요청을 받았으며 내일 국회에서 입당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청장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확정되면 세종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현 시장과 자유한국당 송하영 후보, 그리고 이충재 전 행복청장 3파전 구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오는 16일로 예고됐던 대전 지역 재활용 수거 거부 사태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와 재활용 생활 폐기물 협의회 등과의 협의가 타결돼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들이 예정했던 수거 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업체가 아파트와 체결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 계약 단가의 50%를 인하해 업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의 재활용 장려금을 보존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시민 여론을 묻는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연구 영역을 맡아 갈등 영향 분석, 타운홀 미팅,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월평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권고한 형태로 시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을 두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오늘 대전 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력을 빼앗아 경찰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 역할의 재조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이었습니다.